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정치보복은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미 저지른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드디어 한바탕 피바람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러한 혐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됐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고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 부장 조주연 검사, 여기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지금 독일대사로 나가 있죠. 김상곤 전 사회부 총리,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 전남지사입니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모두 7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석, 조국, 강경화, 조현옥, 김상곤, 김영록, 정현백 이상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문재인 정권의 실세를 형성하고 있었던 7명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혐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임명됐던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고 특별감찰반을 동원한 불법 감찰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압박을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 일련의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국민의힘 이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하순경에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7명 그 사람들은 2017년에서 2018년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박근혜 정권 때 이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일에 연루돼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도 대검에 고발이 돼 있는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 최형원 검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의자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 강경화 전 외교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상 6명입니다. 그 당시 내각을 구성하고 있거나 청와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임종석, 조국, 박형철, 이인걸, 김현미, 강경화 이렇게 6명입니다.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직무유기 피고발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불법 감찰반이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해서 민간인을 감찰을 했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 드러난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 이러한 혐의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불거진 일은 물론 아닙니다. 국내임이 자유한국당이던 시절에
2019년 이미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서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명, 그러니까 공공기관 하나당 2명에 대해서 대개 사장 그리고 뭐 감사 이렇게 2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당시에 이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 다음에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이미 고소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곤란하겠구나, 그렇게 다시 전략을 바꿔서 올해 4월에 정식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느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이 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죠. 그 폭로를 바탕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지금은 강서구청장이죠. 김태우 구청장은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 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했고, 그 중에 100명에서 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를 했다. 전체 공공기관 리스트가 있고 환경부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는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만 똑같이 따라서 수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결국은 환경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미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확실하게 받았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대로 따라서 이번에도 수사를 하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김태우 구청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건들이 모두 이미 무혐의 처분이 됐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사건에 연루가 된 혐의가 계속 제기가 됐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렇다 할 수사망에 걸려든 적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장관, 그리고 강경화 전 외교장관,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었었죠. 김영록 당시 농림부 장관, 정현백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처럼 이미 뚜렷한 선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신속한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